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 G2G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일종의 비밀 작전 브리핑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하나의 자율적인 디지털 부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작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브리핑의 핵심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그 비싼 API 구독료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내 컴퓨터에서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나만의 로컬 에이전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른바 비용 영원의 로컬 AI 마스터리 전략. 오늘 이걸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AI라고 하면 주로 브라우저 창 열고 질문 던진 다음에 텍스트 답변 기다리는 그런 챗봇 형태에 되게 익숙해져 있었잖아요. 네, 챗GPT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의 최전선은 완전히 행동하는 AI, 즉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굳이 마우스를 클릭하고 폴더를 열지 않아도 AI가 내 컴퓨터 안에서 나를 대신해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죠. 진짜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지능의 비용 문제입니다. AI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다들 막 열광을 하는데 정작 그걸 내 일상에 끌어들이려고 하면 당장 매월 결제해야 하는 청구서가 발목을 잡거든요. 비용 압박이 장난이 아니죠. 네,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내 컴퓨터 파일 시스템 분석하고 코드 수정하고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마다 끊임없이 API 호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기본 월 $20 남짓하는 구독료에다가 행동당 과금되는 구조까지 딱 더해지면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미터기 켜놓고 언제 요금 폭탄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면서 택시 타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미터기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달에 커피 몇 잔값 아끼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당 과금이 된다는 건 사용자에게 엄청난 무의식적 심리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심리적 장벽이요? 네,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마음껏 엉뚱한 명령도 내려보고 실패도 해보고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엔터키 누를 때마다 10원, 20원씩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과연 누가 마음 편하게 실험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겁나서 엔터 어떻게 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완벽한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대안 시스템, 그러니까 미터기를 안에 떼어버리는 구축 전략은 이제 기술 활용에 있어서 완전한 필수 통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과금의 굴레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루는 자료가 제시하는 돌파구가 상당히 기발하더라고요. 바로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AI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신체와 두뇌로 철저하게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개념이죠.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군더더기 없는 접근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제어하고 명령체계를 실행하려면 손과 발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신체의 역할입니다. 행동하는 주체니까요. 네, 신체는 무조건 가볍고 빠르고 언제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맥락 파악하고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두뇌는 지능적이어야 하죠.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되게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다 보니까 시스템 과부하 걸리고 클라우드 비용 막대하게 들고 그랬는데 이걸 분리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이 신체 역할을 담당하는 프레임워크, 제로클로의 스펙이었어요. 저 이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스펙이 엄청나죠. 보통 에이전트 내 PC 백그라운드에 계속 치워둔다 생각하면 메모리 다 깎아먹고 컴퓨터 옹성 버벅거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오픈클로 같은 거 보면 설치 용량만 1GB를 훌쩍 넘겼거든요. 맞아요. 되게 무거웠죠. 그런데 이 초경량 챌린저인 제로클로의 바이너리 크기가 고작 3.4MB입니다. 이거 요새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용량보다 작잖아요. 게다가 실행 중일 때 리소스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어떻게 기존 대비 99%나 덜어내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 마법 같은 숫자의 비밀은 바로 개발 언어에 있습니다. 제로클로는 러스트라는 언어로 개발되었어요. 기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들은 개발 편의성 때문에 무거운 웹 브라우저 엔진을 통째로 내장하거나 자원을 알아서 청소해주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시스템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아, 무거운 걸 달고 뛴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덩치 커지고 느려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러스트는 기계어에 아주 가깝게 동작하면서도 메모리 누수를 원천 차단하는 매우 엄격하고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 말은 백그라운드에 하루 종일 켜져 있어도 내 컴퓨터 원래 성능 방해하지 않고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림자처럼 상주한다. 완전 이상적인 에이전트 조건이네요. 이 극단적인 가벼움 덕분에 곧바로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결론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슈퍼컴퓨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전 이 접근성의 확장이 너무 좋습니다. 최신형 M3 맥북이나 수백만 원짜리 그래픽카드 꽂은 게이밍 PC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손바닥만한 초소형 라즈베리 파이나 지금 방구석 서랍에 처박혀 있는 5년 전 구형 노트북에서도 이 신체가 완벽하게 동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범용성은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기술의 민주화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항상 최신 기술은 최신 기기 가진 사람들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 초경량 프레임워크는 하드웨어, 물리적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구형기기에 최첨단 AI 신경망을 이식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 단순히 돈 아끼는 걸 넘어서 버려주던 연산 자원을 완벽하게 재활용하는 대단한 혁신입니다. 자, 그럼 민첩한 신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신체의 명령을 내릴 두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로컬 인텔리전스의 강력한 엔진, 바로 올라마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네, 올라마는 내 PC 안에서 라마3나 미스트랄 같은 오픈소스 최신 언어 모델을 바로 구동시켜주는 도구인데 이제는 사실상 로컬 LLM 생태계의 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맞습니다. 더 스탠다드죠. 이 올라마가 두뇌로서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구적인 무료라는 점이에요. Free forever. 네, 외부 서버 GPU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토큰당 과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질문을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추가 비용이 0원이죠. 그리고 둘째는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 완전한 프라이버시입니다. 아, 프라이버시. 이거 진짜 중요하죠. 회사 기밀 코드나 매출 데이터 같은 거 클라우드 AI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마다 약간 등골 서늘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올라마로 구동되는 두뇌는 네트워크 랜선을 그냥 뽑아버려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내가 에이전트한테 내리는 명령, 분석하라고 던져주는 문서, 내 컴퓨터 폰더 구조, 이런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단 1바이트조차 전송되지 않아요. 보안 규정 엄격한 회사거나 개인적인 금융 데이터, 일기장 이런 거 분석시킬 때 이보다 완벽하게 통제된 조건은 없는 거죠. 비용도 없고 프라이버시도 완벽하다. 그럼 이제 이 신체와 두뇌를 결합해서 당장 오늘 내 PC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작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작전명 A. 완전 무료 로컬 생태계입니다. 방금 말한 신체인 제로클로랑 두뇌인 올라마 그리고 여기에 똑똑한 라마3 모델 딱 올려서 내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걸 끝내는 구성이죠. 데이터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당연히 매월 유지 비용은 $0입니다. 네, 토탈 로컬 구성이죠. 철학적으로나 보안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두뇌 역할을 하는 로컬 LLM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하드웨어 뒷받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긴 해요. 아, 약간의 스펙은 요구된다. 네, 그래서 이 작전은 애플 M1, M2 칩처럼 대역폭이 엄청 넓은 맥북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비디오 메모리 넉넉한 외장 그래픽카드 갖춘 데스크톱 사용자들에게 가장 최적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고민에 빠지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내 노트북은 내장 그래픽만 있는 그냥 평범한 사무용인데 그럼 나는 이 에이전트 못 쓰는 건가? 이렇게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죠. 네, 아주 영리한 대안인 작전명 B, 초저가 하이브리드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C 사양이 부족하다면 3.4메가짜리 가벼운 신체, 제로클로는 내 컴퓨터에 그대로 둡니다. 대신 두뇌만 외부에서 살짝 빌려오는 거예요. 미니맥스 2.5나 제미나이 플래시 같은 속도 빠르면서 아주 저렴한 초경량 모델 API만 호출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이 방식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성능은 극대화하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물론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기존의 무거운 거대 모델 쓸 때랑 비교하면 비용이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초저가 세팅이거든요. 체감이 확 되겠네요. 네, 복잡한 추론이나 사고 과정은 외부 클라우드 서버가 순식간에 처리해주고 내 컴퓨터 제어하는 물리적 행동만 로컬 제로클로가 수행하니까 낡고 느린 기기에서도 최고급 반응 속도를 가진 에이전트를 돌릴 수 있는 영리한 타협점인 거죠. 네, 상황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완벽한 투트랙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두뇌랑 신체를 대체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거죠. 보통 이런 시스템 구축한다고 문서 읽어보면 무슨 터미널 환경 변수 설정하고 네트워크 포트 열어주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거든요. 진입장벽이 보통 거기서 생기죠. 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블루프린트를 보니까 설정 방법이 허탈할 정도로 단순하더라고요.
제로클로 설정 파일 딱 하나 열어서 엔드포인트 주소를 로컬호스트로 맞추고 포트 번호를 올라마가 쓰는 11434 이걸로 적어주면 끝이라고 나오는데 정말 이게 단가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코딩이나 네트워크 터널링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설정 파일 텍스트 한 줄만 변경하면 두 시스템이 완벽하게 동기화가 됩니다. 11434라는 건 그냥 올라마다 내 컴퓨터 안에서 전화 기다리는 내선 번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로클로한테 야, 이 번호로 전화 걸어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소통 시작하는 구조죠. 이 단순함이 일반 사용자들 진입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줍니다. 아하, 근데 잠깐 여기서 제가 태클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설정 단순한 건 좋은데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AI한테 내 컴퓨터 통제권을 넘겨준다는 게 솔직히 좀 오싹하거든요. 당연한 걱정입니다. 만약 이 AI가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제 시스템 핵심 루트 디렉토리를 통째로 다 삭제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가 침투해서 제 하드디스크를 다 휘저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아주 예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보안 문제입니다. 에이전트한테 무제한 권한 주면 그건 재앙이 되겠죠. 하지만 시스템은 이걸 원천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방어 기제죠? 첫째는 안전장치입니다. 제로클로는 오직 사용자 본인 PC 내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하고만 대화를 나눕니다. 외부 인터넷망에서 누군가 직접 이 에이전트에 접속해서 해킹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아, 밖에서는 못 들어온다. 네. 그리고 둘째가 샌드박스 기술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에이전트는 운영체제가 지정해준 아주 엄격한 격리구역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허락 없이는 시스템 중요 파일이나 다른 앱 데이터에는 아예 접근 권한조차 없습니다. 철저하게 묶여있군요. 네, 눈 가리게 하고 딱 지정된 방 안에서만 일하는 비서랑 똑같아요. 이 샌드박스 덕분에 시스템 유출이나 파괴 위험이 원천 봉쇄되니까 사용자들은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권한을 샌드박스 안에 꽁꽁 가둬둔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방어만 확실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켜봐야겠죠. 이 에이전트 내 컴퓨터에서 대체 어떤 임무들 수행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 본인 컴퓨터 다운로드 폴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갖 캡처 이미지, PDF, 압축 파일, 뒤죽박죽 난장판일 겁니다. 이때 에이전트한테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내 다운로드 폴더 좀 열어봐. 거기서 최근 일주일 다운받은 영수증 PDF만 찾아서 10월 정산이라는 새 폴더 만들고 거기로 싹 옮겨줘. 그럼 얘가 알아서 파일 스캔하고 확장자 분류해서 싹 폴더 이동시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파일 관리를 넘어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개발자분들을 위한 코딩 어시스트 기능은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쓰나요? 외부에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기업 핵심 코드 짜는데 자꾸 에러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이거 챗GPT에 복사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로컬 에이전트한테 지금 내 에디터에 열려있는 코드 살펴보고 메모리 누수 나는 부분 찾아서 리팩토링 제안해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내 PC 밖으로 1비트도 안 나간 상태로 완벽한 버그 수정 제안을 받는 거죠. 대박이네요. 게다가 자연어로 시스템 제어하는 기능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컴퓨터 느려졌을 때 터미널 열고 복잡한 캐시 삭제 명령어 치려면 구글링부터 해야 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시스템 메모리 좀 정리해주고 안 쓰는 임시 파일 비워줘 하면 끝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변화는 인간과 컴퓨터 소통 방식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시키려고 리눅스 명령어니, 단축키니 이런 기계의 언어를 힘들게 배웠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에이전트가 인간의 그 불완전한 자연어와 의도를 해석해서 스스로 기계 명령으로 번역해 실행합니다.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진화인 거죠. 그 진화의 결과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쾌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방금 말한 이런 에이전트 기능 상용 사스 서비스로 쓰려면 월 $20씩 1년이면 $240 훌쩍 넘어가잖아요. 래퍼 API 쓰는 서드파티 앱들도 쓸 때마다 과금 계속 쌓이고요. 반면에 이 제로 코스트 로컬 구성은 1년을 쓰든 10년을 쓰든 밤새 코딩을 시키든 비용 0원입니다. 맞아요.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면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딱 한 번 초기 설정에 시간 조금 투자하는 것만으로 평생 과금 없고 프라이버시 완벽하게 지켜주는 디지털 비서를 무제한 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처음 시도할 때는 삐걱거리는 법이죠. 그래서 시스템 최적화하고 문제 해결하는 실전 팁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에이전트가 대답 너무 늦게 하거나 버벅거리는 렉 현상인데요. 이럴 땐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모델이 버벅거릴 때 쓸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처방이 바로 양자와 수전을 조절하는 겁니다. 양자화요? 네, 용어가 좀 낯설 텐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엄청나게 해상도 높은 원본 사진이 있다고 쳐보죠. 용량 커서 열 때마다 컴퓨터 버벅거리잖아요. 이때 사진 해상도를 인간 눈으로는 원본이랑 차이 거의 못 느낄 정도로만 아주 살짝 압축해서 용량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AI 모델도 똑같아요. 아, 압축을 한다. 네, 모델 파라미터가 보통 16비트 정밀도로 저장되는데 이걸 QIUF4KM 같은 4비트 양자화 모델로 바꾸면 모델이 가진 핵심 추론 능력이랑 지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이랑 연산 속도는 비약적으로 개선됩니다. 지능이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과도한 정밀도를 살짝 타협해서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리고 가끔 두뇌랑 신체 연결 에러 뜰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혹시 올라마가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이거 실행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주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이드 하나 더. 처음부터 의욕 앞서서 수백 기가짜리 무거운 모델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마3 8B 모델같이 작고 가벼운 녀석부터 시작해서 내 PC가 뿜어내는 열기랑 쿨링팬 소리 들어보면서 하드웨어 한계 테스트 해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양자화 조절해보고 작은 모델부터 띄워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아주 훌륭한 학습이 됩니다. 이거 거치고 나면 그냥 남이 만든 툴 클릭만 하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작동 원리 완벽히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거대한 철학, 기술의 민주화라는 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가 단순히 한 달에 2만 원 아끼는 꿀팁, 이게 아니라는 걸 저도 팍팍 느끼고 있거든요. 이 기술의 민주화라는 가슴 뛰는 비전이 이 로컬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건가요? 과거 돌아보면 진짜 지능 가진 AI는 그 개당 수천만 원 하는 HPEC GPU 수만 개씩 쌓아둔 극소수 거대 기업들만의 독점 권력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들이 정한 요금 내고 결과만 받아보는 수동적인 소비자였죠. 철저한 의리였죠. 네, 하지만 3.4메가짜리 제로쿨러랑 이 오픈소스 올라마의 결합은 그 거대한 권력을 여러분 책상 위로 방구석 구형 노트북 안으로 완전히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로컬 PC는 단순히 클라우드 접속하는 깡통 단말기가 아니에요.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추론하고 데이터 가공하고 행동하는 완전하고 독립적인 나만의 자율 데이터 센터가 된 겁니다. 소수 기업의 독점에서 내 방 책상 위 나만의 자율 데이터 센터로. 와, 정말 통찰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모든 브리핑 끝났습니다. 사령관을 위한 무기 체계, 전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거시적 비전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사령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통제 기다리는 로컬 AI 생태계. 지금 바로 시동 걸 시간입니다. 제로쿨러 다운로드하고 올라마 설치해서 당장 첫 번째 임무를 하달해 보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제로 코스트 로컬 AI 전략, 이건 개인의 생산성 확장을 넘어서 잃어버렸던 내 정보 주권을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지능을 직접 소유해보는 경험은 여러분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 대화가 단순히 지식 소비에 그치지 않고 당장 여러분 PC 터미널 열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가 되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랍 속에서 배터리 방전된 채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노트북조차 완벽히 독립적인 나만의 자율 데이터 센터로 변신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방치된 수많은 자원들은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폭발적인 잠재력을 깨울 수 있을까요? 한번 주변 둘러보시고 여러분만의 해답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